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극대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김문수 날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 대선 후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배제되고 있다. 단일화 기구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지금 대선 후보 위에 쌍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당헌 당규에 맞지 않습니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모든 당 조직은 대선 후보 밑으로 다 들어가요. 당 대표가 되든 뭐 비대위원장이 되든 원내대표가 되든 전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문수를 허접 쓰레기 취급하는 거죠, 이거. 저는 쌍권이 원했던 후보는 한동훈이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안철수 쪽을 더 좋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의 성향으로 볼 때. 홍준표도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 홍준표라는 사람이 자기 개성이 강하잖아요. 그 쌍권의 말을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한참 선배고 부담스럽지. 자신들이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 관심사는요. 당장의 대선도 대선이지만 이 끝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이거잖아요. 당권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거거든. 내각제, 개헌 이런 거라고. 그리고 김문수는 자기들 입맛에 딱 안 맞는 거지. 홍준표도 안 맞지만 김문수는 더 안 맞는 거죠. 거기다가 김문수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 이 대선 국민에서 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있는 게 좋았는데 속에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요. 지금 중앙선관위가 저는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저거 위험하다. 놔두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치명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 상황. 그리고 또 평소 극우로 불리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실제 극우가 아니고 너무도 나라를 사랑하는 정통 우파죠. 그게 현재의 김문수인데요. 그리고 광화문에서 한때 또 아스팔트 우파 운동을 했지. 완전히 상권이 볼 때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볼 때는요. 질색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예전에 또 자유통일당에 도 몸을 담았고 그때 또 잠시였지만 당 대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그러니까 이 이제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이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안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봐야죠. 너무 이질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래는 김문수가 정통이고 이게 맞는데 국민의힘이 그만큼 변한 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런 보수당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4강에 들어오는 것도 꺼렸죠, 사실은 김문수가. 그런데 어쨌거나 4강에 들어갔고 들어갈 때도 1위로 들어갔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결과를 보게 되면 아마 맞을 겁니다. 차명진 의원이 공개한 그게 맞을 거예요. 40 몇 프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면 1차전에서 사실상 4강 첫 선발할 때 혼자 단독으로 50% 이상 득표하면서 끝낼 수도 있었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은. 그랬더라면은 국민의힘에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또 달리 받겠죠. 어쨌거나 그런데 한동훈하고 또 양자 대결을 벌였고 거기서 이제 한동훈을 꺾고 약 한 56대 40 뭐 4, 이 정도 되죠. 한 10% 정도 조금 넘는 차이죠. 그렇게 이겼는데 근데 이걸 보니까 이들은요 처음부터 김문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냥 불쏘시개야. 불을 피우기 위한 그냥 나무 뭐 이게 장작에 불과해 이런 식이죠. 이제 이거를 김문수 후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헌 당규가 엄연히 있고 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자요.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당연히 비판합니다. 사실상 공식 대선 후보로 인정 않는 것이다. 미리부터 이 짜고 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10일, 11일 전당대회 개최 이유 밝혀라. 이렇게까지 촉박하게 서두르는 이유를 밝혀라라고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칼자루를 쥔 것은 쌍권이 아니고 김문수 후보입니다. 법으로 하면 다 이겨요. 그냥 버티면 돼 그냥 가만히. 하루하루 시간 갈수록 한덕수보다도 김문수 후보가 좋아집니다. 시간은 김문수 후보의 편이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가령 한덕수 쪽에서는 이 등록 마감되고 뭐 등등 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이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에 들어와 가지고 김문수 후보하고 1대1로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김문수 후보 쪽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지율 조사 쫙 나오는 거 보면은 김문수가 한덕수를 이기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김문수가 올라오고 있는 게 지금 보이거든. 그러니까 더도 들고 말고요. 지금이 6일이니까 뭐 한 6일 7일이다 보고요. 한 일주일만 흘러가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가 역전할 것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의 싸움이다.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도 뒤집어지는 거죠. 자, 김문수 측에서는요,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인가라고 당연히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기를 띈 김문수의 모습, 과거 젊을 때 운동권의 전설로 불리던 그 모습이 다시, 그 투사의 모습이 다시, 그 호랑이의 얼굴이 지금 다시 얼굴에 지금 나타난다고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요즘처럼 이렇게까지 비장한 어떤 얼굴에 그리고 어떤 분노와 노기가 스며 있는 것은 거의 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면요, 다소 이렇게 성자 같은 얼굴의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 김문수 이분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아주 모습도 있지만 성자 같은 그런 선비 같은 올곧은 선비 같은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 모습이 이제 분노로 이렇게 비칠 때가 있다라고 측근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화가 엄청나게 났고요. 김문수 이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금 대우 보십시오.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과정인데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지만 지원은커녕 임명장조차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회의장 배경에 당 대선 후보의 사진과 슬로건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당연히. 하지 마라 해도 뭐 그 당에서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나와야 될 판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 맙시다. 이런 식이라. 왜냐하면 당신은 대선 후보가 아니고 이제 곧 한덕수에게 갈 거니까 그냥 잠시 그냥 쇼만 좀 해주세요. 단일화하는 척만 해주시면 된다. 그러고 나는 빠지세요. 이 이야기거든. 근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당 사무총장이 이걸 거절했다. 그래 당연히 그 사무총장을 잘라야 되겠죠. 그리고 장동혁으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던 건데 그것도 여러 번 교체를 했다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요청 저런 요청. 그런데도 이번에 이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장동혁 사무총장 또한 저쪽에 쌍권의 요청으로 뭐 강권으로 그들의 회유 뭐 압박이겠죠. 사퇴하고 말았어요. 자신은 단일화 위해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 왔다라면서 약간 어색한 표현이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후보가 직접 나서서 뭔가를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진짜 잠자는 사자였다라고 봅니다. 사자의 코트를 그들이 건드린 거죠. 이제 난리 났습니다. 솔직히 김문수 후보는요, 도장 안 찍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끝이야. 그냥 뭐 한덕수는 그냥 그 낙동강 오리알 되겠죠. 예.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거야. 김문수 후보는 대권에 가는 교두보를 먼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니셔티브를 쥐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주도권은 국민의힘 당에서 직접 선출한 정상적인 법적 어떤 절차를 다 거쳐서 선출한 대선 후보에게 가 있습니다. 법통은 여기 가 있다라니까요. 자, 이 김문수 후보 알면 알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거 보십시오. 민주화 보상금 10억을 끝까지 받지 않은 3인 김동길, 장기표, 김문수. 물론 이 밖에도요 보상금 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액수가 작은 약간 경미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요. 이 세 분은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 모든 사람에게 10억씩 주는 건 아니거든. 아주 액수가 작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논외로 치면은 그야말로 이제 끝판왕급이죠. 1등 공신 뭐 이런 식인데요. 김동길, 장기표, 김문수입니다. 나이 순입니다. 이 세 사람 다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고요.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의 오리지널들이죠. 자, 이제야 알게 됐네요. 국민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장기표 선생이 10억 수령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분이 사망하면서 많이 알려졌죠.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지만 알았지만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김문수도 그랬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걸 이제 알려야 됩니다. 이분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로 단일화되어야 합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김문수가 바로 난세의 영웅입니다. 10억 앞에서 그렇게 했다니 대박이다. 이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최근에 알았거나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다 해도 가장 최근에 알았어요. 이거 1년 전에도 알았고 2년 전에도 알았던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100명 중에 1명 정도 알았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아직 안 알려진 거야. 인지도가 낮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충분히 안 알려졌거든. 근데 다른 유력 대선 주자들은 다 알려졌거든요. 미주알 과자알 다. 근데 김문수는 아직 알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 사실은 처음 알았다. 애초에 재물에 관심이 없으니 노동자들을 위해 그렇게 운동하셨겠죠. 자, 노동운동을 하면서 그 노조위원장을 했던 그 이야기. 친중 행보 중국은 제발 좀 버립시다. 김문수가 친중이 절대 아닌데 자꾸 친중이라 그러네. 그 한중 해저 터널 놓자라는 거 하나 갖고 김문수를 친중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0수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중국 이슈가 없을 때야. 중국하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자고 할 때 그때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경기도지사로서 그런 공약을 던졌는데 그게 무슨 친중입니까? 그래서 이건 엉터리야. 김문수는 절대 친중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반공투자입니다. 중국하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어요. 김문수는 스피치 역량이 좀.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죠. 우파 중에서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문수가 이번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했다거나 이럴 때 연설 잘하죠? 연설은 잘합니다, 이분이. 다만 토론할 때 틱톡이 안 되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 약간 그런 쪽에서 약간 뭐랄까 어색해하고 서툰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토론하는 거 보십시오. 토론 아니고 그 연설하는 거 보십시오. 연설할 때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니까. 그때는 한동훈보다 연설 더 잘하잖아. 한동훈 연설 되게 못하죠. 토론을 좀 잘하는 것 같아도 기술적으로. 그렇지만 진짜 내공이 있는 것은 연설입니다. 토론까지 못해도 그만이야. 대통령이 토론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연설하면 됐지. 충분하다. 자, 세 분이 민주화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표는 순수했지. 장기표뿐 아니고요. 김문수, 김동길 세 분 다 정말 순수 그 자체다라고 봐야죠. 장기표와 함께 그때 이제 이재호, 이우재 이런 네 명이죠. 빅4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전에 민중당을 설립했지만 정치 도전이 다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이재호, 이우재, 김문수 이 세 분이 김영삼의 그 YS와 함께 연결되면서 이렇게 이제 보수 정당으로 들어왔던 거죠. 장기표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였다. 김문수는 민주화 운동의 1세대이고 우리가 아는 똥86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똥86은 그야말로 정치적 운동가들이고요. 여기 김문수 때까지가 진짜 여기 순수한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 이유를 갖고 했던 게 아니거든. 오로지 뭐 반독재 투쟁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도 나중에 이분들은요, 자신들이 투쟁을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그 독재 시대로 불리던 그때가 참 위대했던 시대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나라의 독재자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 사실 무늬만 독재자들이죠. 박정희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다른 나라 독재자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독재자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내려왔잖아요. 7년만 하고. 노태우한테 어쨌거나 직선제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헌법 개헌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막으려면 막을 수가 있었거든. 전두환 힘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독재자는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독재자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워낙 독재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뭐 이렇게 뭐 딕테이터 뭐 전두환 이렇게 나오지만 다른 나라의 진짜 독재자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그 독재성에 비하면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훌륭한 업적 많은 놀라운 위대한 그런 독재자들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운입니다. 행운입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압축 성장이 가능했고 그 빠른 시기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온 겁니다. 민중의 힘으로 올라왔다고 자꾸 떠들어대요. 저들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요.
그 백성들은 일 더 많이 해요. 민중은 항상 일 많이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도 발전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부분 나라는 발전이 안 되고 그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리더십이고 지도자의 힘이거든. 그건 분명합니다. 자, 아무튼요. 똥86, 386, 486, 뭐 요즘은 686이라 그러죠. 이들이 했던 그 민주화 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김문수입니다. 이런 김문수를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우하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자, 김문수를 자, 더더욱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운동이 여운의 불길처럼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인기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